안녕하세요.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입니다. 쉽게 이해하는 형사사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범죄 피해를 신고하거나 아니면 고소를 한 이후에 수사기관에 직접 가서 피해 진술을 하고 다시 되돌아왔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되게 홀가분할 것 같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왔으니까 이제 발 뻗고 잘 것 같다. 막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그때부터 시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액션을 취했잖아요. 내가 뭔가 용기를 내가지고 직접 수사기관에 막 가가지고 아니면 해바라기 센터나 이런 데 가가지고 내가 겪었던 일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뭔가 진행이 막 될 것 같거든요. 막 가해자가 막 구속될 것 같기도 하고, 예? 막 와가지고 나한테 막 빌 것 같기도 하고, 막 이제 수시로 나한테 막 전화가 와서 사건이 어떻게 되고 있다, 뭐 이런 증거도 찾았다, 뭐 이런 걸 막 알려줄 것 같기도 하고, 괜히 기대를 하다가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더욱더 힘들어진다라는 분들이 많았어요. 오히려 홀가분함보다는 그 기약 없는 기다림 때문에 지친다, 힘든다, 어떻게 지혜롭게 이겨낼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새는 피해자 진술을 거의 한 번만 해요. 네, 여러 번 피해자가 진술하기가 어려운 구조가 됐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2021년 1월 1일부터 생겼잖아요. 대부분의 민생 서민 사건들이 다 경찰에서 그런 것들을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찰에서 검찰에 이 사건을 송치를 할 것이냐, 보낼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도 권한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법률적인 판단까지 경찰이 하게 된 거예요. 직접 수사해야 될 범위가 엄청나게 많아졌는데 거기다가 더하기 법률 판단까지 해야 되는 업무가 많아진 상태가 되면서 충실하게 피해자를 또 2차 조사하고 3차 조사하고 할 수 있는 이 시간적인 여유가 사실 많이 줄어들었어요. 한 발뿐이다, 거의 이런 마음으로 피해자 조사를 나가야 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기 전에는 경찰이 자기가 조사한 사안을 무조건 다 검찰에 송치를 했었죠. 송치를 받은 검찰이 볼 때 야, 이거는 좀 무혐의로 송치되긴 했는데 이거 좀 파봐야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거는 검찰에서 피해자를 부르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상 그런 것이 거의 없어졌죠. 왜냐하면 불송치된 상태에서 그냥 기록만 넘어오기 때문에 그 기록만 읽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피해자를 부르지는 않거든요. 이게 내가 책임져야 되는 사건으로 돼야지만 사실은 그래도 피해자를 부를까 말까, 검찰들도 바쁘기 때문에. 예, 그래서 피해자 조사를 거의 이제 한 번만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떤 분이 이렇게 피해자 조사를 받고 왔는데 한 9개월을 기다린 거예요. 그 이후에 아무 연락도 없고, 경찰에 전화해도 그 수사관이 자리에 안 계실 때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경찰서 수사관분들이 3교대 아니면 4교대를 하세요. 대체로 3교대를 하시는데 이게 근무표가 그때그때 달라져가지고 전화 연결이 또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제 몇 번 연락하다가 잘 안 되고 해서 이제 계속 기다리다가 한 9개월쯤 지났는데 연락을 해봤더니 이제 그거 한 달 전에 불송치 결정 났는데요, 막 이러고 이제 벙쪄가지고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사실 있어요. 한없는 기다림, 뭔가 애태움, 이런 것들 속에 이거를 내가 혼자서만 계속 감당을 해야 되냐, 되게 속상하다는 분들이 계세요. 도움을 좀 받으세요. 그냥 뭐 친구랑 만나서 카페에서 수다 떠세요, 뭐 하루전 보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이런 과정 속에서 역할을 하는 분들의 도움을 받으세요. 예를 들어 이제 내가 성폭력 사건을 신고를 했다, 고소를 했다라고 하면 성폭력 상담소의 도움을 꼭 받으세요. 내가 가정폭력 피해로 인해서 힘들어서 신고를 하고 지금 이제 다른 데 나와 있다, 그러면 가정폭력 상담소의 도움을 받으세요. 내가 장애인인데 내가 뭐 착취를 당했거나 내가 되게 억울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서 내가 그거를 경찰에 알린 상황이다 라고 하면 장애인 권익공호기관의 도움을 받으세요. 나는 내부 제보자인데 보호를 받고 싶다. 내부 제보자들을 도와주는 기관이나 단체들이 있습니다. 나는 뭐 특히 도와주는 기관 같은 게 없다. 예를 들어 사기를 당했는데,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이런 걸 도와주는 기관은 못 찾겠어요, 이러면요, 온라인 공간에 그 피해자들이 모여서 정보를 공유하고 자기의 경험담을 얘기하는 곳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짐을 혼자서 막 짊어지고 하시지 마시고, 내가 너무 힘들 때 그런 곳에 적절한 도움을 받으시는 걸 꼭 추천드려요. 물론 그런 곳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아요. 나 대신 내 피해에 대해서 진술하지도 않고 나 대신 이 가해자를 혼내주지도 않고, 그렇지만
그런 일을 전담으로 하거나 그런 경험이 많이 쌓여 있는 곳은요,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나만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위안이나 팁 같은 것들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빼놓지 않고 꼭 말씀드리는 것이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예요. 일단은 피해자 국선 변호사가 도대체 뭐냐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피해자 국선 변호사는 모든 성폭력 사건, 아동학대 사건, 장애인 학대 사건, 그리고 2023년부터 인신매매 방지법 위반 사건, 이렇게 4가지의 경우에는 피해자를 위한 변호사가 나라에서 세금으로 선정됩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뭐라고요? 뭐 인신매매 뭐라고요? 뭐 이런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인신매매 방지법이 2023년도에 새로 생겼고요. 성매매, 아니면 성적인 착취, 그리고 노동력 착취, 그리고 뭐 장기를 적출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사람을 뭐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인수 이런 걸 한다는 건데, 이게 말이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뭔가 되게 나쁜 목적으로 이 사람을 막 이렇게 뜯어먹을 목적으로 어찌됐건 사람으로 보질 않는 거죠. 뭔가 돈이 되는 물건 같은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이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 그리고 이제 그 사람 받은 사람, 그리고 그 사람 옮겨준 사람, 그 피해자를 숨긴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인신매매 범이에요. 그래서 법에서 이런 것들은 인신매매로 금지하고 있고, 요런 피해를 당한 사람도 피해자 국선 변호사 선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피해자 국선 변호사를 뭐 어디다 신청을 해요? 이런 분들 있죠. 이거 그냥 경찰분한테 얘기하시면 돼요. 언제 신청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있어요. 가급적 맨 처음에 신청하시면 좋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예 고소장을 낼 때 피해자 국선 변호사 원한다고 신청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게 나중에 1차 조사를 받으면서 그때 이거를 안내받고, 아, 이런 제도가 있어요 라고 해서 그때 신청을 하면, 갑자기 무슨 자판기도 아니고 변호사가 갑자기 그 옆에 딱 앉아줄 변호사가 갑자기 딱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피해자 조사는 혼자서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미리 신청을 해놓으면 변호사가 선정이 되고, 그러면 그 피해자 변호사랑 같이 앉아서 피해자 조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나요. 변호사가 있으면서 조사를 받는 것과 그렇지 않는 건 차이가 나요. 왜냐? 뭐 변호사가 뭐 엄청 힘이 있고 이래서가 아니고요. 그 어떻게 이 사람이 진술하는지를 직접 들으면서 사건 파악을 훨씬 잘할 수 있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이후에 뭐 변호인 의견서를 낸다거나 재판에 가서 변론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조사에서 다 미처 하지 못했던 어떤 이렇게 세세한 얘기들을 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뭔가 빈틈이 메꿔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변호사가 변호인 의견서라고 해서 수사기관에 이제 적어서 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받아든 수사관은 또 이걸 바탕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죠. 피해자 국선 변호사를 가급적 초반에 신청을 해라. 각 검찰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경찰에서 검찰에 신청을 해요. 그래서 검찰에서 자기가 그 가지고 있는 그 피해자 국선 변호사 명단이 있어요. 그 각 검찰청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이 사건을 이렇게 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변호사와 매칭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아예 이 피해자 국선 업무만 전담하는 변호사님들도 있는 검찰청들이 있어요. 어쨌거나 가급적 빨리 피해자 국선 변호사를 신청을 하시라라는 거고요. 이거는 한번 딱 선정이 되면은 사실 이 중간에 사임, 그러니까 그만두는 거죠. 이 그만두는 게 없으면 대법원 끝까지 그냥 다 가요. 이거는 뭐 1심까지만 합니다, 2심까지만 합니다, 이렇지가 않고 그냥 한 번 맡은 사건은 끝까지 간다.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된 제도거든요. 이 피해자 국선 변호사는 어떤 일을 하나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사를 받을 때 옆에 앉아 있는다니까요. 그리고 그 조사는 경찰서에서 있을 수도 있고 해바라기 센터에서 있을 수도 있어요.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 옆에 앉아가지고 같이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다 듣고 나서는 이 법률적인 그 내용을 다 담은 의견서를 냅니다. 피해자가 이렇게 진술한 걸로 봐서 이 가해자를 이 죄로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제출한 요런 자료는 요 증거로 쓰일 수 있으니 이런 증거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식의 의견서 같은 거를 내서 이 수사기관의 수사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그 수사기관이랑 연락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피해자 국선 변호사가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뭐 더 도움드릴 것이 없나요? 이런 것들을 연락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건이 진행되다 보면은 합의하고 싶어하는 가해자들이 나오거든요. 자기가 재판에서 세게 처벌받을까 봐 걱정되면서 막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피해자는 막 가해자 생각만 해도 막 무섭고 이러면 그럴 경우에는 합의를 이 피해자 국선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 안전하게 가해자에게 노출되지 않고 이 합의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재판에서 만약에 우리 피해자가 법정에 증언을 하러 나가야 될 때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럴 때 이 피해자 국선 변호사는 판사님한테 판사님 우리 증인이 뭐 장애가 있어서 이런 게 필요해요. 아니면은 뭐 우리 증인이 가해자를 너무 무서워하고 싫어하고 그래서 가해자 없이 가해자가 그 옆에 앉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진술을 좀 편하게 하고 싶어요. 이런 신청서들을 내줘요. 그리고 뭐 사선으로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셔도 비슷한 역할을 하십니다. 조사에 동석을 하고 옆에 앉아가지고 조사할 때 무슨 얘기하는지 듣고 그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도 쓰고 또 각 절차마다 이제 필요한 어떤 뭐 신청서라던가 그래서 이런 사선이든 국선이든 누구라도 있으면 사실 도움이 많이 되죠. 간혹 이런 분들 있어요. 아니 꼭 변호사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 나 친한 언니도 옆에서 들어주면 좋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해서 신뢰 관계인 중에 뭐 자기 지인이나 아니면 자기랑 친하게 된 뭐 상담소 직원이나 이런 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아동학대 사건 같은 경우는 우리 구 담당하는 아동학대 공무원이니까 이 사람이랑 같이 가면 되겠지, 굳이 변호사랑 같이 안 가도 되겠지,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물론 이제 각자의 역할을 다 하시지만 법률적으로 그 상황을 해석해서 법률적인 문서를 제출하기가 좀 어려워요. 예를 들어 이 경우에 이런 죄가 안 되면 이 죄를 고려해 주시고 요거에 관련된 판례는 뭐뭐가 있으니까 요거 아니면 요거라도 해주시고 이렇게 막 이제 법률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내야 되는데 친한 언니, 뭐 잘 알고 지내는 선생님 뭐 이런 사람이 와서 그런 걸 대신해 줄 수는 없거든요. 그 법률적인 문서들을. 그래서 가급적 변호사가 있으면 변호사랑 꼭 같이 가셔라. 피해자가 용기를 내고 재판이 열리기까지 너무나 많은 난관들이 있어요. 그 난관들은 대체로 기다림이라는 이름으로 되게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만큼 속상하냐면 사실 죄 저지른 사람은 아무 문제 없이 저렇게 활개치고 막 다니는 것 같거든요. 나만 힘든 것 같거든요. 그게 너무 힘들고 혼자서 그 짐을 다 지려고 하지 마세요. 기관이나 단체, 그리고 피해자 국선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짐을 나눠지는 방식으로 헤쳐나가시면 좋고요. 이 일은요, 오래 걸리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국가라는 이 엄청나게 큰 공권력이 어떤 한 사람을 처벌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빨리빨리보다 제대로 되는 게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이거는 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고 마음을 좀 단단히 먹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이 영상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해 주세요.